전환길이 돌변했다는 머니투데이 기사가 떴습니다. 이 돌변은 바로 모든 것을 지우고 빤쭈련을 쳤다는 것인데요. 팬카페에서 정치 글을 다 지웠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정치적 발언을 카페에서 줄곧 해왔던 전환길이 뜬금없이 정치 글을 전부 지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전환길은 내가 당장 욕먹더라도 앞으로 한길쌤은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글을 마구 게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파면 후 모두 삭제하고 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팬카페에 올라온 그의 마지막 대사, 우리 제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면서 빤쭈런을 쳤다는 것입니다. 전환길이 이렇게 사과 글도 올리고 그랬으나, 자, 전환길 팬카페 회원 2만 명이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탈퇴는 안 했으나 카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폭망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전환길과 버금가는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이천수의 등판. 자, 오늘은 이천수를 깔려는 게 아니라 박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기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대세가 많이 기울였긴 했나 봅니다. 바로 국힘의 공천 청탁 관련해서 이천수가 진술을 술술 풀었다는 기사입니다. 건진법사 공천 뒷돈 목격자가 바로 이천수였다고 합니다. 박수. 자, 건진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천 청탁이 있을 때 건진 옆자리에 이천수가 앉았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천수가 2018년 1월 예비 후보자 정치 등이 건진법사 법당을 찾아와 공천을 청탁할 때 제가 건진 옆자리에 있었다, 자, 이렇게 진술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소개로 건진법사를 알게 되었고 혼자서 법당을 찾아갈 정도로 아주 건진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어 공천 청탁과 뒷돈 수수가 있던 날, 바로 이천수가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정씨 등이 공천을 청탁했고요. 건진법사가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이란 이름이 떠 있는 것을 봤다라는, 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호호호. 자, 그동안 왜 이천수가 원희룡과 다니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원희룡을 띄우고 윤석열을 띄웠는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지 않을까? 가깝게 지냈다는 이 건진법사는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이사로도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김학사와 상당히 연이 있는 사람이고, 자, 이제 판이 뒤집히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됐다면 이런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 첫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70%가 교체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25%는 국힘의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전주 대비 6%가량 달아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연령에서 마음을 거쳐먹었나. 그래서 살펴봤더니 20대 남성분들이 가장 두드러진 계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정권 연장을 희망하는 이대남은 53.6%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에서 38.1%로 무려 15.5%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때묻지 않은 청춘이라서인지 금방 마음을 고쳐 잡았네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윤석열의 계몽이 우리 이대남들을 계몽시켰다. 반갑고 정의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무적인 건 국힘의 지지자 내에서도 15.4%가 교체를 희망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아닌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도대체 이 민심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 싸움을 하기 이전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국힘을 향해 국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탈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경태, 윤에겐 노무현 희생정신이 없어 자진 탈당하라. 기사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디 윤석열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 건 다소 무리가 많이 있죠. 조 의원은 윤석열이 전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엉뚱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느냐, 국민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다. 본인에 의해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특정인의 나라가 아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했던 모습을 보면 항상 아집과 독선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리고 말미에 이런 말을 하죠. 앞으로 쭉 이어질 본인의 여러가지 형사 재판에 충실하라 라는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친윤 탈당 압박 김상욱, 나보단 당헌 위배 윤 탈당해야.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서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김상욱 의원도 윤석열의 탈당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아직도 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도 많죠. 이런 모습은 대권 잠룡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지지표를 끌어들여 국힘 내 경선을 통과해보자 라고 하는 심산인 것 같은데 발상 자체가 매우 저열하다.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부터 먼저 해라. 이에 한술 더 떠 홍준표는 아예 헌재를 없애자고 합니다. 홍준표, 헌재 없애자. 파면 못마땅한 윤석열 지지층의 구애. 이게 본심이죠.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대하는 대법원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는 헌재하고 어찌 그 과정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헌재 판결이 법 논리를 무시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번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계엄은 사건 자체가 단순했고 증거는 너무나도 차고 넘쳤습니다. 도대체 이 판결에 정치색이 끼어들 틈이 있었나요? 다시 말해 홍준표의 이러한 논리도 억지 중에 억지다. 윤석열 지지층에 호소하는 근시안적이고 원시적인 방법밖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개헌에 동의한 김경수에 이어 김두관도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이 쏘아올린 뜬금포 개헌을 수박들이 지원하는 격입니다. 이로 봤을 때 아직 남아있는 수박들의 일망타진도 내심 바라는 당원들이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과연 누구인지 찾겠다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들 그리고 정청래 등 정말 수많은 의원들이 뜬금 개헌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역시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다 100% 동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내란 잔불은 안전히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을 외치는 것은 물타기이며 내란의 잔불이 다시 살아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알리며,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개헌 관련 이야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박들도요.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 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의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 투표제, 지자 지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민주주의,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리피리 바람 새는 갔어도 피리피리